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2016 1호 골든폭스 주간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이 AI 붐을 타고 정말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시장을 보면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거든요. 이 파도를 계속 타야 하나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빠져나와야 하나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보고서가 딱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고서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상승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필연적으로 다가올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네.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하이브리드 헌터라는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전략의 뼈대를 이루는 철학과 그 시스템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나오는 철학부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We trade conditions, not predictions. 예측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거래한다. 네. 이게 말은 정말 멋있는데 솔직히 투자가 다 예측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걸 맞추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예측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예측을 그냥 포기하라고 말해요. 어차피 100% 맞출 수 없으니까요. 아, 대신 만약 A라는 조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B라는 행동을 한다는 식의 명확한 규칙, 즉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감이나 전망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된 신호를 보고 기계처럼 움직여라.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VIX 지수가 25를 넘으면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다 같은 규칙이 있다면 시장이 막 폭락해서 공포에 휩싸여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니구나. 규칙에 따라 비중을 조절할 때구나 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와, 투자를 예측의 예술이 아니라 대응의 과학으로 바꾸는 접근법입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의 과학. 흥미롭네요. 그럼 그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현재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온도계라는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 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1월 4주차 시장의 온도는 성장 모드, 그중에서도 강세 중반 확장, 미드 익스펜션 페이즈 단계로 진단하고 있어요. 성장 모드요? 네,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지표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가 5천선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이 무려 96%가 넘습니다. 96%요? 와. 아니 솔직히 그 수준을 들으니까 네,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덜컥 겁부터 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건 그만큼 고점일 위험도 크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 보고서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그게 바로 합리적인 공포죠. 맞습니다. 보고서도 그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지표를 함께 보는 건데요.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15.86으로 기준선인 25보다 훨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네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은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즉, 과열은 맞지만 아직 파티가 끝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뜨겁긴 하지만 아직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이 파티를 이끄는 핵심 동력은 뭐라고 보나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2027년까지 이어질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성장을 믿고 계속 돈을 넣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예요. 이 두 가지 동력이 살아있는 한 고환혈 같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성장 모드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시장을 진단했으니까 이제 구조로 대응할 차례겠네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코어와 위성으로 나눈 점이 딱 눈에 띄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죠? 이거를 한국인의 식사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식사요. 네, 코어는 매일 먹는 밥이나 국 같은 거예요. 우리 식사에 딱 기반이 되는 거죠. 아, 포트폴리오의 65%를 차지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S&P 500 ETF가 바로 이 코어 자산입니다. 든든한 주식이군요. 그럼 이 코어 자산들의 역할은 뭔가요? 이들은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묵묵히 타고 가는 자산이에요. 아, 시장의 큰 흐름, 즉 구조적 성장을 따라가는 거죠. 자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위성 자산은 반찬 같은 개념이겠네요?
매일 바뀔 수 있는. 정확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위성 자산들은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의 매력도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는 일종의 전술적인 카드예요. 네. 가치가 싸다거나 혹은 성장 모멘텀이 좋다거나 하는 명확한 촉매가 있을 때 단계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죠. 이 코어와 위성의 조합을 통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 이게 이 전략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25%나 되는 현금 비중. 네, 이걸 디옵션, 즉 선택권이라고 표현했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현금을 그냥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전략에서는 현금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봅니다. 무기요? 네,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폭락했을 때 이 현금은 손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요. 아, 동시에 모두가 공포에 파는 우량 자산의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창이 되기도 하죠. 하방은 닫고 상방은 열어둔다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현금 보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와, 그 25%의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나는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섣부른 판단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의 진짜 통찰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를 스스로의 감정적 충동, 특히 포모라고 하죠. 네,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네, 그 섣불리 뛰어드는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전술적인 영역, 위성 자산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어떤 논리로 종목들을 선정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너무 자세한 가격까지 다루기보다는 각 종목을 통해 어떤 전략적 원칙을 보여주려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네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치 더하기 촉매 전략의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 종목의 PER, 즉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동종업계 평균보다 한 20% 정도 싸다는 점, 즉 가격표가 저렴하게 붙어 있다는 게 가치 측면의 논리입니다. 일종의 세일 중인 상품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오를 만한 계기, 즉 촉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우디나 루마니아 등에서 터질 수 있는 조 단위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강력한 호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는 밸런스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입할 때 손절선을 마이너스 10%로 아주 짧게 잡는다는 거예요. 잠재적 이익은 15% 이상으로 보면서요. 아까 100원을 잃을 위험을 감소하고 150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게임에만 참여하겠다. 이런 거군요. 가격 자체보다 그 비율이 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멘텀 더하기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보여줘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 플러스 5.58%가 나왔잖아요. 네. 이걸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신호탄, 즉 모멘텀의 시작으로 본 거죠. 아, 터닝 포인트로. 네. 다만 바로 직후에 테슬라 실적 발표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으니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짧게 치고 빠지는 스윙 전략인 셈이죠. 현대차는 또 다른 케이스 같아요. 가치 더하기 신사업 전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차는 PB가 1도 안 되는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 같은 주식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신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등했어요. 네, 엄청 낮죠. 시장이 현대차는 그냥 굴뚝 기업이 아니었구나 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했다고 바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잠시 열기가 식는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치주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앞선 종목들이랑은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치주는 조급함의 적이다. 시간이 수익을 만든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당장의 모멘텀보다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와 3%가 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에 주목합니다. 다만 실적 발표라는 단기 변동성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아,
이건 기다림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그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하는 논리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정수가 바로 이 전략 전환 트리거 슬라이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전략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대응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은 VIX 지수가 낮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성장 모드잖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75%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VIX가 25를 넘거나 코스피가 4,600선 아래로 갑자기 무너지면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현금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금 모드로 전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주식 비중을 50%까지 확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등 위기 신호가 더 강해지면 방어 모드로, 또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오면 모멘텀 모드로 전환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요. 와, 중요한 건 이 모든 전환이 제 기분이나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계량적 수치, 즉 트리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투자를 알고리즘화한 수준인데요. 근데 이런 원칙을 세워두는 거랑 실제로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주간 점검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모든 의사결정은 정해진 루틴 안에서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에는 VIX나 환율 같은 거시지표를 점검하고요. 네. 수요일 오후 3시에는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지선 위에 잘 있는지, 목표가에 도달한 건 없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군요. 맞아요. 금요일 오후 4시 장이 마감되면 한 주간의 성과를 계산하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다음 주 포트폴리오의 모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이 루틴을 따르면 오늘 갑자기 시장이 불안해 보이는데 일단 다 팔까? 같은 감정적인 흔들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와, 제가 아는 성공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지루할 정도로 이런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골든폭스의 하이브리드 헌터 전략은 AI 슈퍼사이클 같은 장기적인 파도, 즉 코어를 타면서 단기적인 기회, 위성도 놓치지 않는 영리한 조합인데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판단과 실행을 인간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명확한 규칙, 바로 그 시스템에 맡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진짜 가치는 어떤 종목을 사라는 추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즉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10%처럼 짧게 제한하고 이익은 플러스 15% 이상으로 길게 열어두는 손익비의 개념, 그리고 위기이자 기회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수확이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데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보고서는 VIX, 코스피 지수, 환율처럼 계량화된 지표에 기반한 기계적인 대응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기존의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예측 불가능의 영역, 즉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맞는 이 기계적인 시스템만으로 충분할까요?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때로는 그 시스템을 과감히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의 직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